제가 책을 몇 가지 골랐는데요. A Little History of Economics로 그래갖고 이 책인데요.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고 14,000원 정도니까 뭐 피자 작은 거 한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평도 좋고요. 경제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연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회과학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경제니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다닐 때, 멀리 갈 때 이런 거 하나 가방 속에 넣어가서 여행하는 동안에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A Little History of Science 그래갖고 이 책도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인데 한 27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런 것도 교양서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Little History of Literature 그래갖고 문학에 관한 건데 뭐 공대 출신이 이과 출신이 뭐 문학에 대해서 압니까? 문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 하거든요. 이거는 A Little History of Philosophy라고 그래갖고 뭐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철학 입문서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과생들한테는 뭐 이런 거 너무 기초적이라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저같이 공돌이 이과 출신들한테는 이런 책 좀 도움됩니다. 일단 주문을 하고요. 주문을 했는데요. 동영상 촬영 끝나고 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5일이고요. C++, 17, 20, 23,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DBB의 한글 채널에서 촬영하는 48번째 동영상이고요. C++ 20, 23, New Syntax 5번째 동영상이고 Ranges 라이브러리 최종회입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스 이 링크에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하셔야 하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이 끝나면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Ranges 라이브러리 C++ 20에서 도입되는데요. 이 Ranges 라이브러리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거를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Ranges라는 네임스페이스 있고요. 그 Ranges 네임스페이스 속에 View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ange 라이브러리에는 이런 액세스가 있고요. 이런 액세스는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컨셉트가 있습니다. Range 컨셉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Range 뷰가 있는데 이런 Range 뷰는 Range 팩토리 여기에 나열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Range 어댑터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몇 개만 사용해 보면 어떻게 쓰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몇 개만 사용해 보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5.0 비주얼 베이직을 제가 처음 번역할 때 한글화 했었는데요. 요즘 이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요. 그래도 영어는 좀 읽으면 읽을만 해요. 잘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글 다큐멘테이션이 엉망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인데도 이거를 읽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높은 수준에서 범위는 반복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범위는 반복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범위는 STL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기능을 간소화하고 증폭하는 방식으로 반복키를 추상화합니다. 범위는 STL을 사용하는 기능을 간소화하고 증폭하는 방식으로 반복키를 추상화합니다. STL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컬렉션 부분을 가리키는 반복키를 사용합니다. 오늘 정렬하는 벡터 방법을 고려합니다. 호출 std 소트 하려면 두 반복키를 전달하여
표시를 시작 및 끝으로 벡터를 표시합니다. 호출 std 소트를 하려면 두 반복기를 전달하여 표시를 시작 및 끝으로 벡터 표시합니다. 이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반복기를 알고리즘에 전달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정렬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 노이즈입니다. 이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반복기를 알고리즘에 전달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정렬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 노이즈입니다. 범위를 사용하면 범위 내 라이브러리를 호출, std 소트 한 것처럼 처리되는 범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범위를 매개 변수로 사용합니다. 원하는 경우 반복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범위, 알고리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기가 더 쉽고 읽기 쉬운 코드는 훌륭하지만 범위의 이점은 그보다 더 큽니다. 또한 STL 알고리즘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분적으로 데이터 컬렉션을 필터링하고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읽지 말고 그냥 영어로 된 거 읽으세요. 영어로 된 거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글 번역 읽어서 이해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cpp 17, 20, 23 parallel 폴더를 열고요. 빈 공간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0, 48, K, take, while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take.cpp, Ctrl V 이거는 닫고요. include, cpg, std extension을 넣고 void test, iota, take, while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 int main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고요. int n은 예를 들어서 10개로 정하고 std vector int a에다가 resolve n 이렇게 하겠습니다. for o로 n 이렇게 하고요. std views는 namespace alias입니다. iota 0에서 n 이렇게 for loop를 만들고요. a에다가 in place back 해서 n을 넣습니다. std cout a는 a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아무 컴파일러나 꺼내도 되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2022년 8월 15일 현재 클랭 컴파일러는 아직 레인지 라이브러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요. cd 048k take while 클랭 ++ 버전 지금 14.0.6인데 이거는 아직 레인지 라이브러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대신에 G++ 버전 이렇게 보면 12.1인데요. GNU G++가 오늘 현재 레인지 라이브러리를 더 잘 지원합니다. G++, SED, C++ 20 이상이면 되고요. 파일 이름이 take.cpp, ltbb12 넣어 주셔야 하고요. g.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G 이렇게 하면 우리가 iota 0에서부터 n까지 n은 10이고요. 10은 포함되지 않았고 숫자를 생성을 해서 0에서부터 n보다 1 작은 n보다 작은 값을 생성해서 a에다 넣어서 a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거를 B로 잡고요. B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날리고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프고요. SED 역시 views고 take while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람다를 제공합니다. n을 캡처 해야 되고요. n을 캡처 해야 되고 O로 v는 이렇게 return을 하는데 v가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b로 수정하고요. 여기다 b를 넣고 b를 넣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0에서부터 값을 생성하라 이 뜻입니다. 값을 0, 1, 2, 3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 값은 파이프로 v로 받습니다. v가 i오타가 생성하는 값이 됩니다. 그 값은 n보다 작으면 여기서 n을 캡처해야 됩니다. 여기 n을 캡처했고요. v보다 작으면 계속 생성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clsg 이렇게 해서 a와 b는 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 test iota take while views 이렇게 함수 이름을 수정하고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날려버리고요. 여기서 O로 view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cut 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뷰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필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는데요. clsg 빌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이거를 필터를 출력해 봅니다. sed cout 필터 이렇게 해서 필터 sed 엔들 이게 작동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521 CPG SED 익스텐션 521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고요. 고 521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서 오류가 났는데요. 여기에서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수정해도 되고요. 이거를 별도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에서 수정해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별도로 뽑는 이유가요 있습니다. 이거를 view flat C 이렇게 변경하고요. 여기에 콜론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삭제하고요. std cout OK std ender 일단 이쪽으로 함수가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는 안되고요. 여기에서도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go to definition 해보면 안 나옵니다. 뭔가 인텔리센스가 잘못되었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게 어디에 들어있나 그러면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go to definition 해보면 cpg types hpp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 속에요 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를 제거합니다. 뷰를 제거했고요. 대신에 뷰 C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C++ 표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C++ 표준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컨셉트 뷰 이거를 제가 전에 이거 만들 때 이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뷰 C가 뭔지 알았고요. 뷰 플랫 C는 T에서 constant volatile reference를 제거한 게 플랫 C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여기에서요 다시 내려와 보면 찾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고요. 아까 이거 수정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플랫 C를 사용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나란히 나타내면 뷰 플랫 C가 뷰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C++ 표준에서 갖고 온 거고요. 이거를 일단 빌드해서 실행이 되는지를 봅니다. 빌드 시켰고요. clsg 해보면 OK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리고요. constant character pointer padding 이렇게 하고요. 열기 curly brace를 열고 for 오로 v는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os 하고요. 패딩을 출력하고 v를 출력하고요. 패딩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루프 밖에서 os 콜론 패딩을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뷰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뷰 타입으로 변경하면 이름이 좀 더 깔끔하죠. 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이게 코드를 볼 때 아 이게 뷰는 여기서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필터는 뷰 타입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출력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빌드 하고요. CLS-G 해보면 뷰는 이렇게 curly 브레이스 열고 콜론하고 curly 브레이스 닫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작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B와 필터가 어떻게 다르게 출력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CLS-G 해보면 일반 컨테이너 타입은 이거는 벡터잖아요. B는 벡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뷰 타입입니다. 이거는 뷰 타입일 때는 이렇게 뷰 타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curly 브레이스 열고 콜론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서 이 필터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이 코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레인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여러가지 많은 필터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런 어댑터가 있는데, 이런 어댑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코드를 프로세싱 하게 되면 우리가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올바르게 만들지 못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으면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중간에 잘못됐을 때 이거를 처리하려면,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요, 여기에 트랜스폼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이 있는데요, 트랜스폼을 보면 여기에 있네요. 여기 ROT13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다 필터를 한 번 더 때려 봅니다. 그래서 O로 V 이렇게 해서 return V 곱하기 V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필터를 하나 더 붙였고요. 이렇게 해서 G 이렇게 보면 이 필터가 중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필터 1이라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토 필터 2 이렇게 해서 필터 1에다가 필터 2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필터 1, 필터 2, 필터 1, 필터 2 이렇게 하면 이게 중간중간에 어떻게 연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요, 실행을 해보고요, CLS-G 해보면 처음에 필터 1에서요 0부터 해서 숫자가 쭉 계속 커지는데 n보다 작으면 true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n이 10이기 때문에 0에서 9까지 이렇게 필터 1이 생성되었고요. 이 필터 1을 가지고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시킨 겁니다. 필터의 값을 받아서 제곱을 했으니까요, 필터 2가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필터 2를 최종적으로 벡터 B에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연산자를 어디서 정의했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열고 콜론 나오고 콜론 나오고 중괄호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화면에 출력되면 아, 이거는 필터에서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이런 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레인지에 나오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한 방에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제 이거 모든 거 다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그건 제가 책임질 바가 아닙니다.